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시잖아요. 세무조사 5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제 뭐 대기업들 같은 것들,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받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들, 특히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받는다 이러진 않고요. 뭐 자주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년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정기조사와 뭐 수시세무조사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에 통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조사 기간도 좀 짧아요. 그리고 조사 구간 자체도 좀 적습니다. 뭐냐면 1년치만 조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시세무조사는 이제 불시에 세무조사가 바로 개시가 되는 건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는 좀 길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세무조사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드물고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수시로 나온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조세 범칙 조사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로세액이 뭐 3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총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30% 이상을 탈루했거나, 아니면 총 탈루 금액이 전체적으로 5억이 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세 범칙 조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조세 범칙 조사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세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징역형이라든지 별도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이 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끝내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탈루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 속하는 거고, 크다고 하면 조세 범칙 조사를 통해서 벌금이나 여러 가지 좀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받기 전에 통보를 먼저 해준다는데 맞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세무조사만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정기세무조사는 한 2주 전에 통보를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세무조사를 할 건데, 2022년 거를 조사하겠다, 23년 거를 조사하겠다 해서 미리 통보를 해주고요. 준비할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안내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세무조사가 나올 거를 알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정기세무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뭘 잘못해서 나오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개업한 지 뭐 5년 이상, 그다음에 한 번도 뭐 세무조사 받은 이력이 없고, 그다음에 세무서 관할 중에 매출이 몇 % 상위에 들고, 뭐 이런 조건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세금 추징액이 좀 적겠죠. 그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사 기간은 보통 짧으면은 한 2주 정도 가고요. 길면은 뭐 한 50일 이상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또는 조사를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은 특정한 몇몇 사유에 의해서 조사 연장을 국세조사관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제 성실하게 받으시는 게 낫고, 아무래도 그 사업장이다 보니까, 조사를 받는 분들이 다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다 보니까 조사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준비할 방법은 있나요? 세무조사를 무조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세무조사라는 게 건수가 좀 작거든요. 대부분 수시세무조사인데, 수시세무조사는 거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관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보건이에요. 이 제보건이라는 거는 뭐 직원이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관계자가 여기에 대한 탈루 세액을 어떤 제보를 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데,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매출 누락, 그 다음에 차명 계좌라든지 어떤 이 매출과 관계된 부분, 현금 영수증 뭐 미발행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공 경비, 뭐 세금계산서 부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실한 신고가 조금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각종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매출은 100억인데 뭐 소득률은 5% 이래서 실제로 뭐 순이익이 연간 5억이 났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10억, 20억만 돼도 그 정도 이상의 순이익이 나오는데, 규모는 5배, 6배 이상 크면서 순이익이 적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경비 과다 쪽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징벌이라기보다는 의심스러우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수치들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소득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현금 비율이라든지 뭐 수령식 이력이라든지 각종 뭐 세금계산서 부정수치 이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점수에 가산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갖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전에 말했던 증빙수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상
경비가 예를 들어서 뭐 70억이다 라고 하는데 인건비 신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치,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보험료 납입 같은 이제 공적으로 나오는 드러나 있는 그런 경비 말고 알 수 없는 경비가 한 10억, 20억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뭐 신용카드 경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간이형 수중이라는 그런 경비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가사 관련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세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겠다. 너무 정규 증빙이 아닌 경비들이 너무 과다하다. 약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제 부정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는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만 받고 경비 처리했을 경우, 이거는 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공 수치라고 해서 아무래도 세무조사 부분에 가산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 잘 관리해 나간다면 세무조사 확률에서는 조금 많이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제 병역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대행을 한 거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속하고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조사에 집중 타겟이 돼요. 그리고 B2B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그 거래가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와 소비자, 환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탈루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대부분이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도 일부 과에 좀 집중이 된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현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다르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료비는 많이 지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요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현금 수입이 많은 병원 업종, 저희가 지켜보니까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보험과들은 그 매출 누락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세청에 신고되는 매출 금액이 공단에 청구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수입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뭐 현금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미용 쪽, 그 다음에 이제 치과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카드가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에 좀 매출 누락 부분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관리해 나가시고 좀 성실하게 신고해 나가신다면 세무조사 확률은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어떤 조세를 납부하는 그 조세 저항률 같은 게 굉장히 낮아져 있고 원장님들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 쪽에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과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다만 최근 한 1년 동안은 좀 많이는 나왔습니다. 저희도 집중적으로 좀 세무조사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